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다들 잘 보냈나요? 자, 선생님이 게시글에 모르는 문제 댓글로 달아달라고 했는데 달아준 친구들이 뭘 모르는지 선생님이 충분히 확인을 했고 그 문제를 이번 시간에 풀어주도록 할 거예요. 원래는 문제를 풀고 개념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아는 친구들은 그냥 그 부분을 되게 스킵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집중력의 흐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일단 오늘의 개념 설명부터 먼저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도 금요일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2차 방정식 전체 파트가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특히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해주는 오늘 배울 내용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간략하게 처음부터 설명해주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우리가 만약에 임의로 알파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고 알파 베타, 즉 두 근의 곱은 a분의 c와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요 근과 이 2차 방정식의 계수 사이의 관계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 알파 베타를 근의 공식을 이용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알고 있죠? 두 개 나온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실제로 합을 해보고 실제로 곱을 한번 해봤더니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계산을 하면 바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문제에서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알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도 충분하게 빨리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면 자, 문제 1번 빠르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 두 근의 곱 3. 자, 괄호 2번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예제에 주어진 것도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고 얘는 통분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을 이미 알고 있을 때 어떤 2차 방정식의 꼴을 찾아내라 라고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주어진 것처럼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인수분해 됐을 때 이렇게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질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두 근의 합이 x의 계수 앞에 마이너스 달고 들어가게 되고 두 근의 곱이 상수항으로 들어가게 되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의 하고 싶은 말 포인트. 자, 만약에 x제곱의 계수가 1이 아니에요. 1이 아닌 a라는 상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a 최고차항의 계수 있고 두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우리는 원래 2차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할게요. 당황했어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만약에 2차 항의 계수가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두 근 알파 베타. 자, 다시 설명할게요. 주어지지 않았을 때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어떻다? 여러분 한 개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항의 계수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아무리 근을 줬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두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무수히 많아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벌써 알았을 거예요. 뭘 알았냐? 당연히 우리가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최고차의 개수를 어떻게 안다? 주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이해되죠?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주어졌어요. 자, 선생님 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선생님이 말한 최고차의 개수가 a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건 이미 선생님 앞에서 설명을 다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뭘 설명할 거냐면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금요일 수업 시간에 잠깐 켤레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켤레 복소수 우리 기억하고 있죠? 그 개념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자, 첫 번째 a, b, c 개수들이 유리수예요. 여러분 유리수 알죠? 자, 유리수일 때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의 형태로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이면 자,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 몇 개가 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복소수 범위 내에서 2개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다른 한 근은 어떻게 가진다 무조건? 이렇게 켤레근을 가지게 될 거다. 루트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서. 자, 두 번째. 만약에 이번에는 A, B, C가 실수예요. 개수가 실수이게 되면 한 근이 자, 우리가 잘 아는 복소수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 근의 형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켤레 복소수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쓴 p-q 루트 m, p-qy를 뭐라고 한다?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근이 이렇게 이런 형태를 띌 때는 우린 다른 한 근을 굉장히 쉽게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또 이제 개념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고쟁이로 가서 대표적인 유형들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유형을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고쟁이 79페이지에 279번 한번 보세요. 279번. 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2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혹시 잘 안 보이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근과 개수의 관계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이거 근의 공식 이용해서 알파, 베타 찾아서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할 거예요. 그러면 계산 실수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문제도 굉장히 풀기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두 근 알파, 베타를 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일단 얼만데? 자,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으니까 3. 자, 연습해 봅시다. 알파, 베타 곱은 얼마예요? 6이라는 걸 알 거야.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물어봤고, 그럼 여기서는 한번 봐봐요. 자, 여기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들어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지? 전개인가? 하나하나 다 전개해서 뭔가 해야 되나? 그 전개해도 풀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조금 더 간단하게 풀고 싶어.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알파 집어넣었을 때도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성립해야지, 근인데. 그러면 베타 집어넣었을 때도 당연히 성립해야지, 근이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알파 제곱이 있네.
그럼 알파 제곱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지? 3알파 마이너스 6. 같은 맥락이야. 베타 제곱은 3베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해야지. 알파 제곱 대신에 얘 대입하면 알파 마이너스 4야. 자, 베타 제곱 대신에 얘 대입하면 베타 마이너스 4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야지. 전개가 쉬워졌어. 자, 이 정도는 바로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베타는 3이라고 했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라고 했고, 알파 베타는 6이라고 했네. 그래서 계산해보면 답은 얼마다? 10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3번. 자, 어때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보니 굉장히 문제를 간단하고 빠르게 풀 수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선생님이 다음 우리 같이 풀어볼 유형은 283번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나중에나 다시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보지 말고 선생님하고 지금 같이 딱 끝낸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부담감이 많이 올 거예요. 안 그래도 고생이 풀어야 되는 것도 많고 어려워 죽겠는데, 맞죠? 자, 그럼 283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 유형은 뭐냐면, 자, 2차 방정식이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계수에 미지수가 또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두 근의 비를 줬어. 두 근의 비가 1대 2이래. 그때 모든 k 값의 합이에요. 자, b를 줬네. 그 말은 두 근이 1과 2라는 건 아니잖아. 그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자, 그럼 b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둘 수 있을까? 하나의 근을 만약에 알파라고 우리가 둬. 그럼 다른 한 근은 어떻게 둘 수 있는 거지? 2알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수로 둘 수 있단 말이에요. b를 이용해서 수로 둘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근이 나왔네. 그럼 뭘 생각해 줘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지. 그럼 두 근의 합, 알파와 2알파가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3알파야.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얘겠네. 제 말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2알파 제곱이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뭐였어요? 이렇게 되겠네. 자,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무슨 값이야? 자, 여기 선생님 또 적어줘야지. 우리는 K에 대해서 찾고 있어. 그럼 얘를 뭐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 K에 관한 식이 나오도록 정리를 해줘야지. 그럼 얘는 알파는 3분의 1 2K 더하기 1이 되네. 그럼 얘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주면 K에 관한 2차 식이 나오겠네. 자, 계산합시다. 2에 알파 제곱하면 9분의 1. 그 다음에 2죠. 2K. 자, 2K 플러스 1의 제곱은 K제곱 더하기 1. 자, 그래서 여러분 계산 한번 해봅시다. 9분의 2에 4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은 K제곱 더하기 1. 자, 9 양쪽에 곱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8K제곱 넘어가면 K제곱 8K 마이너스 8K 얘 넘어오면 플러스 7은 0.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7은 0. 자, 따라서 K 얼마?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잘 봐. 이것도 잘 봐요. 나 굳이 인수분해 했어. 굳이. 그 다음에 K는 1 K는 7 찾았어. 그리고 8 그래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의 시간조차 아낄 수 있어. 어떻게? 얘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모든 K의 합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지. 얘 K에 관한 식인데. 그래서 얼마나 바로 찾을 수 있어요? 8. 자,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쉽게 쉽게. 자,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답보다 중요한 건 요 과정.
B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될까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예시인데 정말 중요한 유형이에요. 284번. 자, 여러분 보통 이 유형을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선생님이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거는 두 근의 차. 자, 이렇게 물었어. 자, 분명히 이 식에서 먼저 주어진 건 fx라는 2차 방정식인데 물어본 건 새로운 이런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아, 얘는 x 대신에 3x 플러스 1이니까 이 자리에 다 얘를 집어넣어서 전개하자. 그리고 그를 찾으면 되죠, 선생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그래도 돼요. 그래도 답이 나와요, 무조건. 그런데 얘는 좀 간단한 형태지만 만약 여기 분수 들어가 있고 루트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도 복잡한 형태야. 그럼 계산하다가 틀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게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좀 어렵다는, 그렇게 풀면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지.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방정식의 두근이에요. 스물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방정식에 근을 둬야지. 자, 이 방정식은 3x 더하기 1이라는 애가 알파라는 근, 3x 더하기 1이라는 애가 베타라는 근을 가질 거야. 자, 선생님 이해됩니까? 자, 왜 이렇게 뒀느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자, 봐봐요. 처음에 주어진 요 가정의 여기에서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두는 거야. 자, 항상 기준점이야. 얘들의 두 근은 알파, 베타야. 그러면 생각해봐. 이 괄호 안이 알파, 괄호 안이 베타가 되면 당연히 능령이 되지. 얘의 근이었는데. 그래서 3x 더하기 1이 알파, 3x 더하기 1이 베타가 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식이라.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라고? 얘의 두 근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고 x는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이해됩니까? 아하, 그럼 새로 주어진 이 식의 근은 얘랑 얘네. 오케이. 근데 구하라는 게 뭐예요? 얘의 두 근의 차니까 이거의 차란 말이야. 일로 묶어내면 얘 구하라는 얘기네, 결국. 결국 하고 싶은 얘기, 이 두 근의 차는 이거 구하세요, 이런 얘기. 그럼 얘 구하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하려면 원래 애 이용해야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만데? 저 위의 식에서 5. 알파 베타가 얼만데? 마이너스 5야. 그럼 계산 들어갑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자, 생 쓸게요. 처음이라서. 자, 곱셈 공식. 그럼 25 더하기 45.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자, 여러분 여기서 다 혼돈되는 이유 한 가지. 뭔가 선택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두 근의 차라는 건 당연히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절대값 씌우란 얘기지. 왜냐하면 뭘 뺐을지 모르는데.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어,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지. 다 두 근의 차인데. 그럼 얘는 항상 이렇게 절대값. 결국 두 근의 차라는 건 뭐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다. 이건 기억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씌우면 얼마? 3루트 5다. 따라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루트 5. 1번이 나온다. 자, 선생님 이해됩니까? 요 유형이 굉장히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자, 선생님이 뭐 과제를 먼저 제시해 줄지 아니면 모르는 문제를 풀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편집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선생님이 푸는 문제 중에 나는 궁금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스킵해서 과제를 하시고요. 모르는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이 다음 선생님의 문제풀이 영상을 봐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이렇게 염려로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선생님의 풀이를 한 번쯤 들어보는 건 굉장히 좋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과 다르게 풀 수도 있고 접근 방법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스킵하는 건 굳이 권장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택권이니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는 문제 물어봐 준 걸 해결하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0번부터 한번 풀어볼 텐데 220번을 보면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요 형태의 4차식을 인수분해해서 개수가 모두 정수인 1차식의 개수를 저렇게 부르겠다. 자, 그럴 때 기역, 니은, 디귿을 해결해봐라.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유형의 형태는 기역을 풀면서 뭔가 힌트를 얻어야 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럼 기역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에 제시된 거는 얘가 맞니?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n2,6과 n0,-1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첫 번째 얘부터 한번 구해볼까? 그럼 a에다가 2 집어넣고 b에다가 6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x 4제곱 더하기 자, 그냥 대입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 딴 거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얘를 인수분해해야 해. 잘 생각해봐요. 우리 얘 하기 전에 복 2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봐봐요. 1, 1, 4, 4, 6. 얘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4차식이에요. 그럼 얘 어떻게 하랬어요? 이런 유형은. x제곱으로 묶어내라고 이야기했잖아. 자, 묶어내서 대칭적으로 만들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얘는 얘들 둘이 묶고 얘들 둘이 묶어야 되겠네.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계산이 돼야 돼.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럼 하고 보니까 이 안에가 어떻게 돼요? 완전 제곱식의 형태네. 이렇게 되어버리네. 근데 문제에서 개수가 모두 정수인 1차식의 개수라고 했어. 근데 이 안에 지금 x분의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안 돼. 그럼 얘도 제곱, 얘도 제곱이니까 묶을 수 있겠네. x 집어넣어서. 이렇게.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또 되네. 오케이. 그럼 얘는 x 더하기 1 전체 제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n 2,6의 값은 얼마다? 4네. 1차식의 개수 4개잖아요. x 플러스 1 전체 4번 곱해진 거니까. 자, 선생님을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n0,-2도 구해야 해요. 그럼 얘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자, 얘도 계산해봅시다. 얘는 집어넣어 보면은 간단하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 되게 쉽게. 그럼 얘는 결국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네. 근데 얘는 또 인수분해 얘도 되잖아.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그럼 얘도 몇 개예요? 두 개니까 얘 값도 4가 되네. 그럼 더하면 4가 아니라 8이 돼야 되는 거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 자, 기억은 쉽게 나왔어야 돼요. 왜? 계산을 해야만 하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계산을. 그런데 기억을 풀고 이제 뭔가 생각이 났어. 자, 이 식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되게 쉬울까? 이 주어진 식을. 그렇지, x제곱으로 미리 묶어내서 계산해 놓으면 엄청 쉬워지겠네. 우리가 a, b를 대입하기가. 맞죠?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니은에서도 똑같이 k, 2 대입하고 뭐 다 대입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굳이 이거 뭐 묶어내서 제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풀고 이제 나는 좀 이렇게 다 x제곱 일일이 묶어낼 거 미리 묶어내 놓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취향의 선택이니까 이렇게 일반화해서 쭉 정리해놓고 풀어도 뭐 괜찮겠죠? 인수분해가 빨리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들 풀고 싶은 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 자, 니은은 뭐라고 했냐? n k, 2는 2를 만족시키는 k 값이 2개니라고 물었어요. 자, 마찬가지지. 어차피 A에다 K 집어넣고 B에다 2 집어넣어서 다 인수분해 할 건데 뭐. 자,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문제예요. 그러면 인수분해 하게 되면 선생님이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 얘를 해보니까 일단 대입해서 계산해보니까 이거 선생님이 일일이 다 해봤어요. 선생님도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1차식의 개수를 구하는데 이 안에 x분의 1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럼 1차식이 나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 x제곱의 x를 하나씩 여기에 떼주자. 그럼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1 얘는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1이에요. 자, 근데 문제에서 봐봐요. 1차식 개수를 이거라고 한댔어. 근데 얘는 이미 2차식이야. 그럼 이 개수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럼 얘가 반드시 1차식 2개로 인수분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k는 뭐랑 뭐밖에 없어?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k가 2개. 맞는 말이네. 니은 정답. 자, 인수분해만 해내면 우린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 자, 디귿은 뭐라고 했냐? b라는 애가 a제곱 더하기 2다. 자, 이거 이면 n a, b는 4를 만족시키는 모든 a 값의 곱을 찾아라. 모든 a 값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맞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해내야지. 자, 그러면 천천히 해봅시다. 자, 요 가정도 써야 돼요, 지금. 그럼 저기다 집어넣게 되면 오케이. 자, 여러분들 계산해봅시다. 자, 선생님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묶여지던데? 이렇게 나오던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어요, 역시? 자, x제곱으로 묶어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또 되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는데? 자, 근데 이 사이에 x분의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제곱 해주면, 합쳐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1차식의 개수가 몇 개? 4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 반드시 무슨 식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야 뭐의 제곱에 제곱돼서 4제곱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 완전 제곱식 만드는 a도 뿔마 2지 뭐. 그래서 값의 곱은 마이너스 4가 맞지. 디귿 정답.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중간 과정들은 생략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미 여기에서 충분히 보여줬어.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대입해서 x제곱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다 나와요. 자, 나는 이게 좀 그렇다 하면 처음부터 얘를 일반화 시켜놓고 시작하면 그 뒤에 대입하는 건 더 쉽겠지. 기억을 풀고 나서 얘를 일반화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27번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7번을 보게 되면 px가 주어져 있고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어요. 그럼 처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일단 얘를 먼저 적어봐야지. px의 12제곱은 어떻게 돼요? x에 넣으면 이렇게 적힐 거예요.
자, 그리고 가만히 봤어. px로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직접 나눌 거예요. 너무 복잡해. 인수분해 하고 싶어 이거? 뭔가 좀 바로 하기가 너무 어렵고 막상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접근해 보는 게 한번 좋을까 하면 요 px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어. 그럼 나눠 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px를 한번 자세히 봤어요. 자, 선생님 하는 거 한번 봐요. 자, px에 x-1을 이렇게 곱해주면 얘 어떻게 돼? 요렇게 되네. 그러면 px는 자, px는 어떻게 되냐? 요 관계성을 한번 봐봐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결국 px로 어떻게 돼요? 나눠 떨어지게 되네. 얘는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목적이 살짝 바뀌어요. 어떻게? 얘를 찾아내야 돼. 어디서? 이 안에서. 왜? 그러면 얘는 px로 나눠 떨어지니까 얘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다 나눠 떨어지게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px의 12제곱 안에서 얘를 미친듯이 찾아야 돼. 자, 근데 바로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조작을 한번 해볼까? 24라는 건 x세제곱의 8제곱이고 12제곱은 이렇게 적힐 거야. 자,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뭔가 얘를 묶어내려면 각각의 자리에 마이너스 1이 필요해. 이렇게요. 자, 선생님 따라오고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방향성 찾기 힘들어요. 자, 근데 마이너스 1을 했는데 플러스 1이 남아야 되니까 뒤에는 플러스 3이 될 거야. 자, 이렇게 조작을 하고 나서 봐봐요. 이 상태 그대로 가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얘를 우리는 지금부터 A, 대문자 A라고 선생님이 치환할 거야. 너무 헷갈리거든. 그럼 얘도 A-1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목적이 뭐랬지? A-1로 묶어내는 거라 했어. 그럼 얘부터 봐요. 첫 번째부터 봐요. 요 중괄호부터 봐요. A-1로 묶어내. 그럼 어떻게 돼? A의 7제곱, A의 6제곱, A의 5제곱 쭉쭉쭉 해서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봅시다. 얘는 A-1로 묶어내게 되면 어떻게 돼?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 나올 거야. 뒤에 3은 그대로. 그럼 우리는 뭘 찾았지? A-1로 나눠 떨어진 다음에 px로 A-1은 px로 나눠 떨어지잖아. 그러면 A-를 가지고 있는 게 나눠 떨어져. A-1을 가지고 있는 px로 나눠 떨어져. 그럼 남는 애가 뭐야? 3이야. 따라서 px 12제곱을 px로 나눈 나머지는 3이야. 자, 굉장히 신박한 방법이죠. 그냥 px 나누는 게 아니야. 왜? 저 형태가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x-1을 양쪽에 곱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찾아내는 유형이에요. 굉장히 신박한 문제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317번에 바로 2번이었어요. 자, 이거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질문을 해줬는데, 자, 맞아요. 한번 볼게요. 자,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서 이거 이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한번 증명해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래 수학은 증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의, 증명, 공리로 이루어진 애기 때문에 증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실제로 수학교육과 대학 이제 입학했을 때 온종일 증명만 했어요. 내내. 자, 그럼 얘도 한번 봅시다. 자, 원론적인 문제인데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성질 알고 있지? 자, 그럼 생각을 합니다. 자, 루트 A 건드릴 수가 없지. 양수인데. 자, 근데 루트 B를 봐요. B가 음수기 때문에 루트 B를 손대야 돼. 우리가 손댈 거면 적어도. 왜? 어떻게 바꿀 수 있는데 쟤를? 원래 이랬던 애인데 루트 A는 아무런 손을 못 대. 왜? 루트 A 자체거든. 근데 루트 B는 I로 묶어낼 수가 있지. 자, 근데 I로 묶어내면 요 앞에는 어떻게 되는데? 루트? 마이너스 B가 되겠지. 당연히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 I를 위, 아래 곱해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밑에 생기고 i 곱했으니까 위에 루트 a i가 되겠지. 자, 그 다음 건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얘지 뭐. 이거를 루트 마이너스 a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지. 그럼 얘 마이너스 전체 달고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증명 완료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또 간단한 문제 하나 더. 319번. 자,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질문을 왜 했을까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등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등호를 뭐 왜 넣어야 되는지 이런 의미에서 질문한 것 같은데 이거 뭐 위에 연결되는 문제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수의 제곱근 성질 이용하는 문제예요. 이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살펴봤었어. 자, 봅시다. 루트 곱했더니 앞에 마이너스 달고 나왔어. 그 말은 이 안에가 다 어떻다는 거야? 0보다 작단 얘기야. 자, 근데 선생님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는 들어가도 돼. 왜? 0이면 0이잖아. 똑같죠? 0이어도 자비로운 성립하니까 둘 다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이거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 동시에 만족하는 x 범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되지. 자, 얘 봅니다. 얘는 분모만 0보다 작아야 돼. 분자는 0보다 커야 돼. 자,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요. 등호를 늘 고민해야 돼.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지. 0 되면 아예 분수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조건인데, 맞죠? 얘는 0 돼도 돼. 왜? 0은 0. 좌변 우변 성립하니까. 그럼 얘 정리해보면 이거 이면서 얘야. 맞죠? 그러면 얘들 세 개의 공통부분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아마 정수의 개수라고 했을 거예요. x의 정수의 개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따라서 몇 개? 3개. 자, 선생님 말 이해될까요? 자, 이렇게 두 문제 또 살펴봤습니다.